여러분, 제가 손주 돌잔치에 갔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 강남 호텔 파티였어요. 그런데 입구 사진 전시에 제가 없었어요. 단 한 장도, 10분짜리 영상에도 1초도 안 나왔어요. 돌잡이 때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손주 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돌잔치 준비한다길래 제가 500만 원을 줬어요. 부족하면 더 줄게 하면서요.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알았어요. 제가 준 돈은 준우 적금에 넣었다고. 실제 돌잔치 비용? 며느리 친정에서 2,300만 원을 냈대요. 제 돈은 필요 없었던 거죠. 아니, 처음부터 저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호텔 입구에 현수막이 있었어요. 준우의 첫 생일 마이너스 외조부모 박동수 박정희 드림. 외조부모 이름만 있었어요. 사진 전시관에 갔어요. 준우 사진 20장, 가족 사진 12장, 외할머니가 준우하는 사진, 외할아버지랑 노는 사진. 저는요, 단 한 장도 없었어요. 10분짜리 성장 영상에도 제가 1초도 안 나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 외할머니는 영상 가득하고 한 달에 2번도 못 가는 저는 없었죠. 자리 배정표를 봤어요. 앞쪽 중앙 외조부모 귀빈석, 제 자리 7번 테이블, 제일 뒤쪽 구석. 혼자 앉았어요. 돌잡이 시간이 됐어요. 사회자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부모님을 불렀어요. 저는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엄마가 외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계시잖아. 저는 뒤에서 지켜만 봤어요. 투명 인간처럼. 화장실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민지야, 내가 준 500만 원은 어디 썼니? 준우 적금에 넣었어요. 사진은 왜 나는 한 장도 없어?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뭐라고? 재혁 오빠가 꼭 모셔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손주 할머니가 오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준우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요. 육아 방식도 구식이시고 저는 저희 엄마한테 도움받고 싶었어요. 복도에서 며느리 친정 엄마를 만났어요. 손주 할머니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사돈,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날 저는 호텔을 나왔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제 준우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한 건가요? 풀버전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과연 이 할머니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이순자, 올해 65살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3학년 담임을 주로 맡았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좋아서 힘들어도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죠. 건강검진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사기였어요. 6개월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3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퇴직도 2년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 장례 치르고 바로 명예퇴직 신청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 앞에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외아들 재혁이가 있습니다. 35살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지금은 과장까지 올라갔죠. 착한 아이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더 자주 연락하고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재혁이가 3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민지는 당시 29살이었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단정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더니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민지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정말 기뻤죠.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작년 10월에 손주 준우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산후조리원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요. 유리창 너머로 준우를 봤는데 정말 남편을 닮았더라고요. 콧대가 높고 이마가 넓고 여보, 우리 손주 생겼어요. 당신 닮았어요.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는 6개월 육아휴직을 냈어요. 재혁이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빴고 민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죠. 민지야, 내가 가서 도와줄까? 밥이라도 해놓고 올게. 그런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거절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낮에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사람 많으면 준우가 예민해져서 이해했어요. 첫 아이니까 친정 엄마 손이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렀어요. 반찬해서 갖다 주고 준우 얼굴 보고 오는 정도였죠. 그렇게 준우가 8개월이 됐을 때였어요. 재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우 돌잔치 날짜 잡았어요. 10월 15일이요. 그래. 어디서 하는데? 아직 정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돌잔치 비용 좀 보탤게. 얼마나 들어? 엄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무슨 소리야? 처음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당연히 해줘야지. 결국 재혁이가 그럼 조금만요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민지는 처음 2년간은 정말 괜찮은 아이였어요. 명절 때도 하루 전에 와서 음식 준비 도와주고 제 생신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남편 제사 때도 같이 울어줬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재혁 오빠가 이렇게 착한 건 다 아버님 덕분이시죠?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준우를 낳고 나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우한테 할머니가 우유 타줄까? 하면 민지가 재빨리 어머님, 제가 할게요. 준우가 저 말고는 잘 안 먹어서요 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동화책 읽어줄까? 하면 어머님, 준우가 지금 낮잠 시간이라서요. 다음에 읽어주세요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육아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가 싶었어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져간 이유식을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유기농 재료 써야 하고 간도 거의 안 하고 어머님이 해주신 건 준우가 못 먹어요. 그래, 미안하구나. 엄마가 몰랐네. 그리고 어머님, 준우한테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응?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준우가 사람 많으면 예민해지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많다고?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아이 키우느라 힘드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한 달에 2번만 갔어요. 그것도 미리 전화해서 내일 가도 될까? 물어보고 갔죠. 그러면서도 준우 생각은 항상 났어요. 마트 갈 때마다 준우 옷을 보고 장난감을 보고 사진을 수십 번씩 보면서 그리워했어요. 어느 날 재혁이한테 물었어요. 재혁아, 엄마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었어?
민지가 부담스러워하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민지가 그냥 육아 스트레스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이해할게. 명절 때 일이었어요. 추석에 민지네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원래는 친정 마이너스 시댁 번갈아 가는 건데 민지가 친정 부모님이 어머님 뵙고 싶어 하신대요 했거든요. 민지 친정 엄마 박정희 씨를 그때 처음 제대로 봤어요. 62살인데 정말 센 분이더라고요. 아이고, 사돈댁이 넓네요. 우리는 아파트가 좀 작아서 준우 엄마, 준우 이유식은 유기농으로만 해야 해. 내가 매일 만들어서 갖다 줄게. 사돈, 준우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어 유치원 보낼 생각인데 계속 민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음식만 차렸어요. 식사 후에 민지 친정 엄마가 준우를 안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준우는 완전 엄마 판박이야. 예쁜 건 다 엄마 닮았어. 재혁이가 웃으면서 외할머니 말씀이 맞네요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우가 남편을 닮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네 식구들이 가고 나서 재혁이한테 물었어요. 재혁아, 민지가 외가 쪽을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괜찮니? 엄마, 민지가 외동딸이라 친정에서 기대가 크세요. 저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 엄마도 이해할게.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어요. 이 결혼 생활에서 제자리가 어디인지. 돌잔치를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재혁이가 저녁에 들렀어요. 혼자였어요. 엄마, 오늘 민지랑 좀 싸웠어요. 무슨 일이야? 돌잔치 때문에요. 민지가 자기 친정에서 다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도 같이 준비하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엄마 생각을 해주는구나. 재혁아, 괜찮아. 민지네 친정에서 하고 싶으면 하게 해. 엄마는 돈이라도 보탤게. 엄마, 얼마나 들어? 엄마가 500만 원 줄게. 엄마,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아니야. 처음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지. 받아. 결국 재혁이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꼭 엄마 자리 잘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백화점에 준우 돌복 사러 갔어요. 한복 매장에서 고르고 있는데 어머님? 뒤돌아보니 민지 친정엄마 박정희 씨였어요. 아, 사돈. 여기는 무슨 일로? 준우 돌복 보러 왔어요. 그 순간 박정희 씨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희가 이미 준비했는데. 네. 이미요? 네. 저희가 한복집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라서 특별히 맞춰서 만들었거든요. 준우 치수도 다 재서. 아, 그렇군요. 혹시 사돈댁은 재혁이한테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네요. 아이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돌잔치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돈도 좀 보태고. 그때 박정혜 씨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웃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준우 엄마 기다리거든요. 급하게 가버렸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 집에 와서 재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재혁아, 엄마가 오늘 민지 친정엄마 만났는데 돌복은 이미 준비됐다던데? 아, 네. 장모님이 특별히 주문하셨어요. 그럼 엄마한테 말해줬어야지. 엄마가 또 사려고 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깜빡했어요. 돌잔치는 어디서 하기로 했니? 엄마 친구들도 몇 분 초대하고 싶은데.
그때 재혁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엄마, 그게 장소가 좀 작아서요. 가족들만 조촐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 엄마 친구들도 가족 아니니? 아니, 그게 아니고. 민지가 사람 많으면 준우가 놀랄까봐 걱정해서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들만 조촐하게? 그럼 규모가 얼마나 작다는 걸까? 일주일 후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돌잔치 날 한복 입고 오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복 입어야지. 어머님, 그냥 편한 옷 입고 오세요. 저희도 편하게 입을 거예요. 민지야,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한복 안 입으면 이상하지 않니? 네. 그럼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왜 자꾸 한복을 입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상했어요. 돌잔치 3일 전 재혁이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돌잔치 장소 알려드릴게요. 강남 그랜드 호텔이에요. 응? 호텔? 조촐하게 한다며? 아,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모님이 어쩔 수 없이 얼마나 큰 규모인데? 그냥 50명 정도요. 50명? 가족만 한다더니? 엄마 당일에 시간 여유 있게 오세요. 2시 시작인데 1시쯤 오시면 돼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의미의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안한. 돌잔치 당일 아침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정성껏 말았어요. 한복도 제일 좋은 걸로 꺼내서 입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비단 한복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손주 할머니답게 택시를 타고 강남 그랜드 호텔로 향했어요. 1시 10분쯤 도착했어요. 호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로비가 엄청났어요. 샹들리에가 반짝반짝하고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이준우 돌잔치라고 쓰인 대형 입간판이 있었어요. 그 옆에 커다란 현수막도 준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외조부모 박동수 박정희 드림. 외조부모 이름만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안내 데스크에 제 이름을 말하고 행사장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50명? 농담이었던 거죠. 최소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천장에는 은색 풍선들이 가득하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고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2천만 원은 들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준 500만 원으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입구 옆에 대형 사진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준우 사진이 크게 20장도 넘게 걸려 있었어요. 100일, 6개월, 8개월.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죠. 가족 사진 코너도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준우 셋이서 찍은 사진 5장. 그리고 민진의 친정 식구 전체가 준우랑 같이 찍은 사진 7장. 외할머니가 준우 안고 있는 사진, 외할아버지가 준우 들어 올리는 사진, 민진의 가족 전체가 준우 돌 케이크 앞에 있는 사진. 저는 없었어요. 단 한 장도.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혹시 내가 못 본 건가 싶어서 없었어요. 정말로 한 장도. 사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 친정엄마 박정희 씨였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곱게 올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계셨어요. 어머, 사돈댁도 한복 입으셨네요? 우리 생각이 똑같네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사진.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저희가 준우 사진을 워낙 많이 찍어놨거든요. 매일 보다 보니까 가족 사진도 많네요.
그쵸?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니까 자연스럽게 사진이 많이 찍히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저는 한 달에 두 번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돈,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박정혜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뒤쪽 구석 테이블이었어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편하게 계세요. 중앙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사람들 머리에 가려서 무대가 반밖에 안 보였죠. 테이블 좌석표를 봤어요. 앞쪽 중앙 귀빈석 외조부모 박동수 박정희. 그 옆 테이블 민진의 친척들. 왼쪽 앞 재혁이 회사 동료들. 오른쪽 앞 민지 친구들. 저는 7번 테이블. 제일 뒤쪽. 그것도 혼자였어요. 다른 테이블은 8명씩인데 제 테이블만 6명이었고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시간이 흘러 2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재혁이와 민지가 준우를 안고 입장했어요. 준우는 화려한 돌복을 입고 있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손뼉을 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박수도 못 쳤어요. 사회자가 나왔어요. 젊은 남자 성우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준우의 소중한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외조부모님, 박동수 박정희 어르신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외조부모님이 일어나서 인사하셨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옆 테이블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저기 계시잖아, 외할머니. 아빠 엄마는? 조용히 해. 제 존재는 투명 인간 같았어요. 영상이 나왔어요. 준우 성장 영상이었죠.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음악에 맞춰서 사진과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 100일 사진, 첫 이유식, 첫 뒤집기, 첫 기어다니기. 외할머니가 준우한테 이유식 먹이는 영상, 외할아버지가 준우 재우는 영상, 아들과 며느리가 준우랑 노는 영상. 10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저는 단 1초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재혁이를 마주쳤어요. 엄마. 응.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엄마. 그냥 지나쳤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한복이 젖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었지만 그냥 외로운 할머니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민지였어요. 어머님? 응.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민지야, 사진에 나는 왜 없니? 네. 입구에 있는 사진들. 가족 사진 말이야. 나는 왜 한 장도 없니? 민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요. 그리고 영상에도 나는 한 번도 안 나왔어. 10분 동안 단 1초도. 어머님, 내가 준 5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니?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이 주신 돈은 준우 적금에 넣었어요. 그럼 이 돌잔치 비용은 저희 친정에서 다 냈어요. 얼마나 들었는데? 2,300만 원이요. 숨이 막혔어요. 2,300만 원.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내가 500만 원 줄 때 이미 다 정해진 거였잖아.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떡해요. 그럼 나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내가 바보처럼 돈 모아서 줬잖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사진은? 왜 나는 한 장도 없어?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해봐. 사진은 저희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로 만든 거고, 너희 엄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으니까 사진이 많겠지. 나는 한 달에 두 번도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진이 없겠고.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오늘 나오는 거 반가웠어? 민지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해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지가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오실 줄 몰랐어요. 뭐, 재혁 오빠가 꼭 모셔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쩔 수 없이? 손주 할머니가 오는 게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돈도 다 내시고, 장소도 정하시고, 사진도 다 준비하시고, 저는 그냥 따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손주 할머니는 초대도 안 하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초대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자꾸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자고 하셔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손주 할머니가 없는 게 나아? 민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준우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요. 집착? 네. 어머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준우를 저한테서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준우 이유식도 어머님이 해주겠다고 하시고, 재우는 것도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저는 엄마인데 자꾸 비켜나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저는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계시니까. 민지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육아 방식도 너무 구식이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구식? 네. 이유식에 간하시고, 준우한테 꿀물 먹이시고, 자꾸 안아주시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집착한다고 구식이라고.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돌잔치에서 빼버리는 게 나아? 민지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너 입장? 손주 할머니 입장은? 어머님, 사진은 나중에 따로 찍으려고 했어요. 오늘 끝나고.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투명 인간이었어.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다른 손님이었어요. 저는 민지를 보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행사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뒤쪽 벽에 기대서서 서 있었죠. 무대에서는 돌잡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멘트를 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죠. 준우의 돌잡이 시간입니다. 준우가 무엇을 잡을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민진의 친정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무대로 올라갔어요. 재혁이와 민지도 준우를 안고 올라갔죠. 저는 부르지 않았어요. 돌상 앞에 4명이 섰어요. 준우를 돌상 앞에 앉혔어요. 준우야, 뭘 잡을 거야? 외할머니는 뭘 잡았으면 좋겠어? 민지 친정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청진기 잡아라, 우리 준우. 의사 되라. 사람들이 웃었어요. 준우가 손을 뻗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오, 마이크. 준우가 가수가 되려나 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외할머니가 준우를 안아 올렸어요. 외할아버지가 준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재혁이와 민지가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네 명이 준우를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기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6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어요. 네. 혹시 준우 할머니세요? 친할머니? 네. 어머, 왜 무대에 안 올라가세요? 돌잡이는 양가 할머니가 같이 해야죠. 저는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요즘은 친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나요? 그분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무대에서 재혁이가 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재혁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저한테 왔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재혁아, 나 먼저 갈게. 네. 엄마, 아직 식사도 안 했잖아요.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엄마, 저는 재혁이 손을 뿌리치고 행사장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민지 친정엄마 박정혜 씨였어요. 사돈, 어디 가세요? 집에 갑니다. 왜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됐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저는 돌아서서 박정혜 씨를 똑바로 봤어요. 사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저 오는 거 반가웠습니까? 그게 무슨, 아니죠?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죠? 박정혜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돈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사돈이에요. 손주 할머니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언제, 사진에 저 한 장도 없어요. 영상에도 없고요. 돌잡이도 저는 부르지 않았고요. 그건 사진을 많이 못 찍으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시면서 사진 많이 찍으셨죠? 저는 한 달에 두 번도 오지 말라고 해놓고 박정혜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사돈, 그건 며느리가 결정한 겁니다. 준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돈이 사주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빼놓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손주를 사돈네 집안 아이로만 만들려고. 박정혜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돈, 진정하세요.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감정적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돈은 손주를 독차지하고 싶으신 거죠? 친할머니는 필요 없고, 사돈이 무슨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봤습니다. 사돈이 준우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마치 사돈 손주인 것처럼. 준우는 제 손주 맞습니다. 외손주도 손주예요. 그럼 친손주도 손주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합니까? 그때 재혁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장모님,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혁아, 박정혜 씨가 재혁이한테 말했어요. 재혁아, 어머님 좀 모시고 가. 너무 흥분하셔서 말이 안 통해. 장모님, 저는 재혁이를 봤어요. 재혁아, 너도 알고 있었니? 오늘 엄마가 초대받지 못할 뻔했다는 거. 엄마, 너도 민지랑 똑같구나. 엄마는 필요 없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꼭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손주 할머니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재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박정혜 씨를 봤어요. 사돈,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필요 없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요. 사돈,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게요? 주소를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돌아보니 호텔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안에는 제 손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재혁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무시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민지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재혁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엄마, 들어와. 재혁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갔어요. 재혁이가 따라왔죠.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재혁아, 네, 엄마. 너 결혼할 때 뭐라고 했니? 엄마, 민지가 외동딸이라 친정 눈치 좀 봐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잖아. 네.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 결혼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오늘 뭐가 달랐어? 재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 조촐하게 한다면서 호텔에서 100명 넘게 부르고. 죄송해요. 500만 원 받아놓고 사실은 필요 없었던 거잖아. 민진의 친정에서 다 냈으면서. 그건 장모님이 고집하셔서. 장모님 고집은 못 꺾고 엄마 마음은 꺾어도 되는 거야? 재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혁아, 엄마가 묻겠어. 솔직하게 대답해봐. 네. 너도 엄마가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혁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민지가 엄마 초대 안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어요. 근데 장모님도 그게 낫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도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끝내는 게 나을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정신 차렸어요. 엄마를 꼭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자랑이야? 아들이 친엄마 초대하는 게?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재혁이를 봤어요. 재혁아, 이제 됐어. 네. 엄마는 이제 너희 인생에서 빠질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우도 이제 만나지 않을 거야. 엄마, 재혁이가 소파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엄마 자리 꼭 지켜드릴게요. 재혁아, 오늘 엄마가 뭘 봤는지 알아? 손주 할머니가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인지 똑똑히 봤어. 아니에요, 엄마. 사진 한 장, 영상 1초, 돌잡이도 없어. 뒤쪽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서 투명인간처럼 눈물이 또 났어요. 그게 손주 할머니가 받을 대접이야? 엄마, 죄송해요. 재혁아, 엄마는 이제 지쳤어. 눈치 보는 것도 참는 것도. 엄마, 너희 잘 살아. 민지랑 장모님이랑
준우랑 내 식구끼리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식구 아니세요? 오늘 봐서 알잖아. 엄마는 식구가 아니야. 그냥 가끔 오는 손님이지. 재혁이가 울었어요. 35살 어른이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엄마,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가 민지가 기다려. 엄마, 가. 재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준우가 할머니 찾으면 어떡해요. 준우는 외할머니가 계시잖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외할머니가. 엄마, 나는 한 달에 2번도 못 만나는 할머니니까. 준우한테도 필요 없어.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엄마,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한참 재혁이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해졌어요. 재혁이가 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재혁이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민지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민지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정혜 씨가 직접 왔더라고요. 사돈, 그날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과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준우가 할머니 찾아요. 제발. 준우는 외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사돈. 문을 닫았어요. 며칠 전에 재혁이가 준우를 데리고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엄마, 준우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안 열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갔어요.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던 준우 사진을 지웠어요. 거실에 있던 준우 액자도 치웠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준우는 없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손주 돌잔치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할머니. 사진 1장, 영상 1초, 돌잡이도 없이 뒤쪽 구석에 혼자 앉아서 지켜만 봤던 할머니. 이 할머니가 내린 결단이 옳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도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홀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